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수학 원 부분 해설을 맡은 이준석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설에 앞서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난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성 자체가 매우 고른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출제 요소가 매우 골고루 출제된 괜찮은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 적절한 질의 번역이 필요한 아주 좋은 시험지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출제자가 글자로 준 힌트를 보고 나만의 체화된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저는 번역이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말을 해줍니다. 이제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요. 1번, 3번, 6번 부분은 구두로 진행하고 9번부터 판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4는 2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밑이 2가 되고 지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인데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5분의 3이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음수일 때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바꾸면 코사인이 양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음수이고 마이너스 5분의 4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 5번이 되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항인데요.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의 제곱이 A6이고 A2-A1이 2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A3의 제곱을 A3 곱하기 A3, 그 다음에 A6를 A3 곱하기 R3제곱으로 하게 된다면 A3가 R3제곱, 즉 AN의 일반항이 R의 N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R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은 A2-A1이 2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R제곱 마이너스 R이 2라는 점에서 R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A5가 32, 즉 4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부터 판서로 진행해 볼 건데요. 저는 이 9번 해설에 앞서서 문제를 풀면서도 느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n의 짝꼴에 대해 먼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n이 만약에 짝수라면은 2n도 짝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xn제곱 마이너스 8과 x2n제곱 마이너스 8은 0의 근이 각각 2개씩 총 4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실근의 곱이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므로 n이 홀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n제곱은 8인 곳에서 8의 n분의 1, 여기서 분모가 2n이 될 거기 때문에 지수를 각각 2를 곱해줄게요. 그럼 8의 2n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x의 2n제곱이 8인 경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8의 2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을 모두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의 2n분의 4가 나오게 되므로 n분의 2가 되겠죠. 여기에서 8이 2의 세제곱이므로 밑을 2로 바꾸고 지수에 3을 곱해서 n분의 6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4이므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같으므로 n이 3, 즉 답이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0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10번은 대수적인 방법과 그래프를 쓰는 방법, 총 2가지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대수적인 방법은 y는 2와 만나야 되는데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므로 함수의 절대값을 벗긴 값이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로 간다면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을 쓴다면은 4sin 3x 플러스 2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를 이항해 볼게요. 2를 이항해 보면은
0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4sin 3x가 0인 경우에는 총 7번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끝과 이 파이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6개의 균이 발생하고 마이너스 4, 즉 끝점이겠죠. 이 끝점에서 발생하는 거 3개 해가지고 총 교점의 개수가 9개, 즉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그래프를 통해 푸는 방법 또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절대값 4sin 3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6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2까지 내려옵니다. 2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 중에서 여기 x축을 만나게 될 거예요. x축을 만나게 되면 한번 튀어오르겠죠. 튀어오르면서 y는 2와 접하고 다시 0과 만난 다음에 또 튀어오릅니다. 여기에서 총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까지 세게 될 경우 이곳과 이곳을 중복 체크할 수 있고 또한 문제에서 이 파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기를 계산할 때는 세지 않을게요. 한 주기당 3번 만나고 이 그래프가 여기로 옮겨오고 이렇게 되면은 한 주기랑 3번 만나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3번 반복되므로 교점의 개수는 3 곱하기 3으로 총 9개, 즉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는 등차수열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차수열 학공식을 많이 이용하겠지만 저는 등차수열에서 아래 첨자의 합이 같으면은 항의 값이 같다는 큰 특징을 한번 이용하는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이 SEM 플러스 1이 0 미만이라는 것인데요. SEM 플러스 1은 A1, A2 쭉쭉쭉 가지만 저는 여기다가 AEM 플러스 1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AEM 플러스 1을 한번 써볼게요. 왜냐? 첨자가 같으면 합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EM 플러스 1, EM이 되겠죠? 그럼 아래 첨자 합이 E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M과 AM 플러스 2, M과 M 더하기 2의 값도 EM 플러스 2겠죠? 그렇기 때문에 AM 플러스 1이 하나 남게 됩니다. 저는 이 AM 플러스 1의 값을 P라고 하고 전개를 해볼 건데요. 이 SEM 플러스 1의 값이 EM 플러스 1 곱하기 P가 됩니다. M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값은 양수가 되므로 P가 음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P가 음수이기 때문에 AM은 음수입니다. AM 플러스 2는 음수일지 양수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조건으로 P가 음수인 AM 플러스 2가 음수인 경우의 수는 걸러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AM 플러스 2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봅시다.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므로 AM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 되고 AM이 마이너스 11이 되기 때문에 세 값의 절대값의 합이 13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M 플러스 2는 양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M 플러스 1을 P라고 잡았기 때문에 AM은 P-5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M 플러스 2는 P 플러스 5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값의 절대값이, 즉 나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 텐데요. 이 부분은 지우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볼게요. 5-p 될 것 같아요. p에다 절대값 씌워볼게요. 마이너스 p 될 것 같고요. p 플러스 5는 양수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13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p 마이너스 p 지워지고요. p 넘기고 13 넘겨볼게요. 그러면 p는 마이너스 3 초과가 됩니다. 하지만 p는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조건도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저희는 문제에서 주어진 A 21이 24보다 크고 29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5씩 증가해서 한번 이 p 자체를 p 플러스 5, p 플러스 10 이렇게 등차수의 형태가 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다 플러스 30, 즉 공차의 6배에 해당하는 값을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21이 A n 플러스 1에 플러스 6, 즉 A n 플러스 7의 값이 되게 됩니다. n 플러스 7과 21이 같으므로 m은 14,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대각선 BD를 긋고 A에서 수선의 발 2를 내린 다음 직선 C2를 그었을 때 선분 AB와의 교점을 F라고 했을 때 이 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단 AFC, AFE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사인 값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F의 길이와 EF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원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었지만 여기서 연장선을 그린다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이 각이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되고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닮음과 여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성질들을 이용하여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므로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C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걸 아실 텐데요. ER 10루트 2는 이 각을 알파라 해볼게요. 사인 알파분의 10. 그 다음에 사인은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비 값이 같으므로 사인 세타분의 D2가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식에서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2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파가 45도임을 알 수 있고요. 사인 세타가 10분의 3루트 10인 걸 이용하여서 D2의 길이가 6루트 5인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여기를 T라고 잡아볼게요. T라고 잡은 다음에 아는 삼각비 값이 두 개가 있으므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가 조금 더 편하니까 저는 45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45도 알파의 대변인 D의 제곱은 6루트 5의 제곱이니까 36 곱하면 180이겠죠? 180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 T 6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루트 2. 이 약분되고 6루트 10 된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6루트 10t는 플러스 80은 0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루트 10 마이너스 4루트 10 하면은 t의 값이 2루트 10 혹은 4루트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이 t의 길이는 10보다 짧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가 2루트 10인 걸 알 수 있는데요. t가 2루트 10인 걸 여기다 쓰는 다음에 평행사 변형의 성질 때문에 이 길이도 2루트 10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평행사 변형의 성질, 억각과 동의각에 의해서 여기 4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가 됩니다. A, E, B는 180도에서 90도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직각 45도? 그럼 여기도 45도가 되겠네요. AE와 BE의 길이가 같아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BE의 길이가 2루트 5가 되고 AE의 길이도 2루트 5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여기랑 여기는 막곡지각으로 같지 않나요? 막곡지각으로 같고 이 변과 이 변은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 다 같겠죠? 각이 다 같기 때문에 닮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닮음인데 닮은 비가 궁금하겠죠? 길이 b는 1대 3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CE의 길이가 10이므로 EF의 길이는 3분의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대 3이기 때문에 이 2루트 10 길이 전체에 3분의 1이 BF의 길이가 되므로 3분의 1을 곱해서 BF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10이 되고 그 다음에 AF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10이 됩니다. AF, EF, E인각의 사인 값을 암으로 저희는 이 AF, E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3분의 4루트 10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루트 10분의 3을 곱하게 되면 루트 10, 루트 10 날라가고요. 3, 3 날라가고요. 2, 4, 2로 날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3만 남고요. 분자에 20이 남아서 정답은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랑 주관식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15번 문항과 주관식 16, 18, 21번 문항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문항의 경우에는 항상 여태까지 나오던 대로 수열 문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어진 꼴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부터 7까지의 합이 40을 만족하는 A1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직관적인 센스가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해결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이제 직관적인 해설보다는 좀 더 연역적으로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가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A4부터 A7까지 모두 이 루트를 타게 될 거예요. 이 루트를 타게 된다면은 A4부터 A7까지 합이 4A4 플러스 6, 12, 18 해가지고 36이 더해지게 될 텐데요. 이 값이 4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4가 1인 경우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4의 후보에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4가 4의 배수이기는 하나 9의 배수는 아니어가지고 이곳을 한 번만 지나갈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은 A4
플러스 3분의 1 A4 플러스 여기다가 6 더하고 6 더하는데 3분의 A4가 3개 있으므로 A4 그 다음에 플러스 6, 12 해서 18이 40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18 이항한 다음에 A 양변을 2로 나누면 A4가 11이라는 수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11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9의 배수는 맞지만 27의 배수는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4 플러스 3분의 1 A4 플러스 9분의 1 A4 플러스 9분의 1 A4 플러스 6이 40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4를 이항하면 6을 이항하면 34가 되겠죠? 34가 되는데 한번 9분의 1로 분모를 9로 다 통분을 해볼게요. 9를 통분해버리면은 9, 3, 1, 1 해서 14A4가 되는데 이게 34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9를 곱하고 여기다가 14를 나누게 된다면은 일단 여기서 뭔가 9의 배수가 될 것 같긴 한데 14분의 34가 딱 떨어지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수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좀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A4가 27의 배수라고 해봅시다. A4가 27의 배수라면은 3분의 A4 더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A4 그 다음에 9분의 1 A4 플러스 27분의 1 A4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모를 모두 다 27로 통분을 하게 된다면은 27, 9, 3, 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자가 40이 됩니다. 27분의 40에다가 A4를 곱했더니 40이 됐대요. 그러면 이 A4가 27이 되겠네요. 27은 27의 배수이므로 A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고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4는 1과 27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요. 한번 수형도를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역추적하는 수형도를 그려볼 건데요. 27일 때 6이 더해졌지. 위는 3분의 1을 따라가고 아래는 6이 더해지는 걸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3 곱해서 81이 됐다 쳐봅시다. 여기서 또 3배를 해볼게요. 243. 여기서 또 3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729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300을 넘네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237이 됩니다. 얘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3의 거듭제곱도 아니고 300 미만의 수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후보.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지는 걸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87이 되고 87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더해서 80이 되는 것이면 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75가 됩니다. 75에 3배를 해봤다 칩시다. 근데 75에다가 3배를 하면은 225가 나올 텐데요. 이게 3의 거듭제곱이 아니므로 225도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을 더해서 25가 되는 경우, 75가 되는 경우에 좀 봐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69가 나오는데 69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니고 3의 거듭제곱이 아니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가지가 뻗어질 수도 있겠죠? 한번 2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에서 3배를 했을 때 93이 나오고 21에서 6을 뺐을 때 15가 나오고, 근데 여기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니므로 탈락됩니다. 15에다가 3배를 한번 해볼까요? 45입니다. 하지만 3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걸러지고, 15에다 6을 한번 빼볼까요? 9가 됩니다. 3의 거듭제곱이므로 이것도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4가 27이라면 237, 69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A4가 1인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세배를 해볼게요. 3의 거듭제곱 되죠? 9, 27 A4가 되므로 일단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6 한 번 더 해볼까요? 6을 빼볼까요? 3이죠?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이므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한 번 더 뻗어나가 볼게요. 근데 빼서 3이 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3배를 해도 똑같고 6을 넣어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거론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9가 되는데 27, 3이 되는 경우 수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가고, 뭐에다가 6을 더해서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살펴봤을 때 양수에다가 1을 넣어서 6이 될 수 없으므로 이것도 해당될 수 없는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4가 1인 경우에 A1은 27밖에 안 됩니다. 27, 237, 69를 전부 다 더하면은 307에서 1을 빼서 306이 되고, 306에다가 27을 더해서 333이 되겠네요. 333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을 풀어보게 될 텐데요. 16번은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16번을 풀 때 이제 주관식 9번에서 10번까지 풀고 난 다음에 가거나 아니면 11, 12, 13번 중에 몇 개를 푼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가 훅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실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번 7월 모의고사에 나왔다시피 진수 조건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x-5와 로그 4의 x 플러스 7이 같다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때 실은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로그의 밑이 다르니까 로그의 밑을 한번 같게 통일시켜 볼게요. 로그 2의 x-5와 로그 4의 x 플러스 7이 있는데 여기에서 2로 바꾸고 2분의 1로 할게요. 2분의 1을 2로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x 플러스 7이 되므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해서 x가 2와 9 두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되지만 진수 조건에 따라서 x가 5보다 커야 하므로 답은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8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18번은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를 저는 라지 A라고 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값을 라지 B라고 놓겠습니다. 문제에서 2 라지 A 플러스 30이 40이므로
라지 A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가 마이너스 10이므로 B가 1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K가 1부터 10까지일 때 BK 플러스 5의 시그마 값을 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5 플러스 50 해가지고 정답이 6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21번에서 주어진 함수 y는 2의 x-n승 플러스 n, 즉 2의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데요. 이 지수함수 그래프와 y는 3x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x 좌표의 값이 조금 더 작은 값을 a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때 b에서 y는 3x와 수직인 직선을 그리겠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을 c라고 있고요. CA 직선의 x절편을 d라고 했을 때 d가 CA를 5대 3으로 외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점 A가 선분 CD를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2K라고 잡고 여기를 3K라고 잡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의 값이 20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게 시켰는데요. A와 B가 y는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t, 3t를 좌표값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A를 t, 3t로 할지 B를 t, 3t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를 할 경우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는 반면 B를 할 경우에는 기울기가 3분의 1인 걸 이용해서 C의 y절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B의 좌표를 t, 3t로 잡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분의 1이죠. t가 감소했어요. 3분의 t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좌표는 10, 3분의 10t가 되겠죠. A에서 이제 여기에서 B의 좌표를 구해야 하는데요. A에서 Y축의 수선해발 내리고 X축의 수선해발 내릴게요. 이 성분과 이 성분의 길이 B가 2대 3이겠죠? 왜냐면 닮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3분의 4t, 이 길이가 3분의 6t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Y좌표는 2t가 됨을 알 수 있어요. Y는 3x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의 x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요. 3분의 2t입니다. ABC의 모든 좌표값을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3분의 1t 증가해서 t 증가하고 3분의 1t 감소해서 t 증가했어요.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네요. 그리고 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AB의 길이를 루트 2K, BC의 길이를 루트 2K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2K 곱하기 루트 2K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넓이 값이 K 제곱이 되겠죠? 이 K 제곱의 값이 2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K는 2루트 5가 되게 됩니다. 루트 2K는 2루트 10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1대 3대 루트 10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울기가 2라고 했을 때 1대 2대 루트 5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루트 10 숫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 증가하고 6 증가합니다. 6 감소하고 2 증가하는 걸로 좌표를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t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K는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잠깐 지워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T를 구해야 되는데 이 T는 육감소하고 이승간 거죠. 즉 이 길이가 6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T가 6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T가 6인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들을 전부 다 미지수가 아닌 정수로 바꿔볼게요. T가 6이므로 여기는 4,12가 되겠고요. 6,18 그 다음에 0,22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좌표가 2개가 주어졌는데 미지수가 2개예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에 4-n 플러스 n이 12, 2에 6-m에 플러스 n이 18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에 4-n승을 바로 P라고 줄게요. 그럼 2에 6-n승은 4P가 될 것 같아요. 4P 더하기 n이 10이고 4P 더하기 n이 18이면은 3P가 6이라는 뜻이겠죠. 3P가 6이기 때문에 P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P가 2가 되기 때문에 n은 10임을 알 수 있고요. 2에 4-m이 P, 즉 2가 되므로 m이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m이 3이고 n이 1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m 더하기 n은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문제가 굉장히 포장지는 거칠지만 알맹이는 꽉 찬 문제들이 많은 것 같으니 수능 전까지 꼭 이 문제를 풀면서 자신들의 약점 고쳐 나가고 수능에서 꼭 최고점 받으시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